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이렇게 이식기 영식이는 남자친구나 남편감으로 괜찮은가요? 이거 투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투표 결과가 아니다 별로다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네. 이게 항상 보면은 영식님 좋아하는 분들, 물론 영식님의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오늘 방송 봐도 그래도 좋아? 영식님 그래도 난 영식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습니까? 여전히 탁형의 영식이 뭔가 꽁식이라 부르고 영식이 별로다라고 하는 거 다 자격지심이고 탁형이 못생기고 인기가 없으니까 영식이 질투한다. 혹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 거 봐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영식님 좋아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제가 이제 초반에 영식님에 대해서 느꼈던 거 계속 그냥 그거에 대한 확신만 더 드는 그런 장면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영식님 싫은 건 아닌데 별로라는 거죠. 아까 본방 할 때 이식기 영식이가 남자친구나 남편감으로 괜찮은가요? 이거 투표를 했는데 1300명 투표하셨는데 60% 정도가 별로다. 그리고 30% 정도, 40% 정도가 괜찮다. 6대4로 이렇게 좀 표가 갈렸습니다. 뭐 남자친구나 남편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말 영식이는 자기 여자 외에는 칼같이 선을 긋는구나. 자기 여자한테만 그렇게 하지 다른 여자한테는 절대로 여지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남편감으로 최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17기 손자랑 그렇게 잘 되고 있다가 17기 손자가 27기 영철 선택한 사이에 서열 플로팅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25기 영자랑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 글쎄요, 정말 남편감으로 괜찮은 게 맞을까요? 그리고 조금 20기 영식님은 좀 무한하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무한하게 만드는 게 있어. 그리고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미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식이가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하는 행동이 자기 여자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연애할 때는 이 남자는 나한테만 다정하고 남의 다른 여자한테는 아주 칼 같구나 하는데 결혼하면은 그런 남자가 나한테도 칼 같아. 이게 이런 뭐 다른 여자한테 여지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집안 어른들과 뭐 다양한 상황들 결혼하고 나서 복잡한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타인에게 냉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그게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꼭 영식이가 뭐 다른 여자한테 뭐 칼 같다 선을 긋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정말 결혼 생활은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더 인간관계가 엮이는 게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영식 씨는 불편한 걸 숨기지 않아요. 불편한 걸 숨기지 않고 다 티를 내고 드러내고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무언함을 느끼더라도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남편감으로 좋게 보기에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좋게 보기 쉽지 않다.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식이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영식이 뭐 최고다. 탁형 네가 못생겨서 그렇다. 네가 인기가 없어서 인기남인 적이 없어가지고 영식이 모르는 거다 라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영식 씨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얘기할 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일단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는 남자라면 큰 일에 더 많은 신경과 집중과 그런 걸 하고 자잘한 일에는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고 그런 면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자잘한 것들은 그냥 양보하는 거죠. 당신 말대로 해 하면서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지고 이건 왜 샀어? 저건 왜 했어? 뭐 이거는 뭐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그 쪼잔한 비우신같이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했나보다 샀나보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근데 이제 정말 큰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서서 이끌고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식 씨는 좀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예민하고 그리고 둥글둥글하지가 않아요. 제가 괜히 꽁씨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에 너무 다 드러나.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한함을 느껴요. 그리고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혹시 얘 기분 나쁘게 했나? 내가 혹시 영식이한테 실수했나? 영식이 이런 거 싫어했나? 하면서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식이 같이 이런 사람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난 영식이가 좋아요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그건 취향 차이니까. 근데 영식이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쁨님께서 공구 단속반이 피곤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영식님이 공구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공구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공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였더라고요. 네가 공구를 하면 아웃이다. 공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목적 자체가 나를 홍보해가지고 홍보 목적으로 나와서 공구하고 막 이러려고 나온 건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취지였어요. 저는 그런 취지로 공구 얘기를 한 거는 또 나쁘게 보진 않아요. 무조건 공구가 안 된다. 난 무조건 공구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되게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 오늘 영자씨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근데 다만 영자씨
씨하고 대화할 때 담배와 타투 얘기는 상당히 저는 질문이 면접 같은 질문이었다. 담배와 타투 얘기는. 제가 저번 주에 영상 올린 거에 댓글에 당연히 결혼을 하려면은 담배랑 타투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뭐 당연히 그 상대방이 담배랑 타투 당당하다면은 숨길 이유도 없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 영식님이 항상 말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이밍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둘이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잖아. 이게 내가 영자님이 말하는 거에 여부에 따라서 이게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영자님이 나는 담배도 안 피고 타투도 많이 없어 라고 해도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쉬운 그런 주제예요. 저는 좀 더 영식님이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영자님을 배려해서 좀 그런 질문들은 뭐 나중에 진짜 더 가까워졌을 때 한다거나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 호기심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나의 호기심이 더 앞서서 영자님을 배려하지 못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아니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면은 타투랑 담배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더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어. 질문의 타이밍이 이렇게 둘이 술 마시지 않고 맨정신에 데이트하는 게 오늘 첫 데이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카메라가 있는 데서 질문하기에는 좋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뭐 영자님이 진짜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나 흡연해, 나 뭐 하루에 뭐 그냥 말보로 몇 갑 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영자님은 노담이라고 했고 담배 안 피시겠죠.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 정서 자체가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마음이 다 이슬람이란 말이야. 막 사람들이 그런 거에 또 반응한다고. 아유 또 담배 피면은 막 아웃이다, 걸려야 된다, 이런단 말이야.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식님은 호기심에 질문했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절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규범을 너무 따지는데 컬러팅 했을 때 왜 안 까고 이제 와서. 그러게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래, 규범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니 뭐 컬러팅 할 때는 또 금방 잘 넘어가가지고 그 잠깐 데이트한 걸로 17순자랑 뭐 전기선랑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그냥 서로 확정된 것처럼 하다가 컬러팅에 홀라당 넘어갔잖아요. 이게 또 담배는 또 엄격하고. 물론 이제 영식님이 취향이긴 하지만은 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희한하다, 뭔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허용이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엄격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남자분들은 담배나 타투를 싫어해도 상대방에게 담배나 타투를 싫어한다고 잘 표현을 안 해요. 정말 깊은 사이가 되고 그러기 전에는 일단은 만나. 그리고 싫어하더라도 만나다 보니까 담배나 타투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좋아질 수도 있어. 원래 인간관계라는 게 진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완전 딱 떨어지지가 않아. 만나다 보니까 타투 있는 사람도 괜찮네? 섹시한데? 담배 피는 사람도 매력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뭐 절대라는 게 없어, 인간관계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17기 기억나세요? 17기 그 의사분이 있었는데, 의사분인가? 저랑 합방했던 의사분이 있었는데 그 의사분이 나는 연상은 절대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17기 내에서 연상 회계사분한테 완전 빠지게 돼서 그 회계사분한테 엄청 구애도 열심히 하고 춤도 추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원래 남녀관계라는 게 절대라는 게 없어. 절대라는 게. 그래서 좀 너무 처음부터 나는 이런 거 싫어해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치 테스트 받는 느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그런 문제 문항이 있는데 이 문제 문항이 내가 틀려서 이 사람이 나를 탈락시키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야. 온전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네, 저런 점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는 안 돼. 만나자마자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는 좋게 결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누군가는 이 시험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초에 누군가는 계속 채점하는 테스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체크리스트. 물론 체크리스트가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만나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이거는 이게 맞고 이거는 나랑 안 맞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만난 지 뭐 이틀 됐나요? 3일 됐나요? 사귈 시간으로? 그리고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호감이 크다 정도지 아직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데 먼저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맞아? 너 이거 해 안 해?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만약에 영자님이 영식님에게 영식아 너 차 뭐야? 너 아파트 어디 살아? 아파트 브랜드 어디야? 집값은 얼만데? 오피스텔이야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뭐 이런 거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했다 쳐봐. 영자님이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면은 이런 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다 쳐봐. 영자님 그냥 박살 나는 거야. 그게 영식님한테는 중요하고 진지하게 대하려면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자님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고 타투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노담이지만 흡연 여부와 타투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취향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가치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영식님이 카메라가 있는 방송에서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미지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질문을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담배와 타투 얘기를 대놓고 물어본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식기 영식이가 17순자한테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25기 순자한테 하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7기 순자는 상처받을 것 같은데 25기 순자한테 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그래서 17기 순자한테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식기 영식은 25기 영자로 정했는데 이게 여자로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동생처럼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채팅 봐봐. 영식이 효과야 이게. 영식이가 담배 질문한 덕분에 여러분들이 뭐 영자가 담배 피는데 안 핀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채팅도 막 올라오잖아. 이게 영식님이 이 담배 질문이 그만큼 좋은 질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자님 이미지에 여러모로 여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질문이어서 방송에 되고. 그리고 타투가 더 있냐 하면서 그 타투 사진 보고 싶다고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한 거 있잖아. 이것도 내가 여자면은 야 꺼져. 네 상상해.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타투인지 네 상상하고 야 그냥 꺼져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타투에 대한 의미도 이게 내가 묻는 것과 타투를 한 사람이 사실 내 타투는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물론 타투가 그냥 멋있고 이뻐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어떤 수수 자국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예민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 타투가 정말 나의 예민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타투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과 영식이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의미가 뭐야? 하는 거랑은 완전 이거는 다른 거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저는 물론 타투를 저도 싫어해요. 제가 타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타투가 없길 바라고 타투나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투나 담배 피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죠. 저는 존중하죠. 내가 없으니까 너 타투 있네? 아 야 너 타투 있는 거 보니까 너 별로인 애구나. 나는 너 거를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존중은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영식님은 자기가 호감이 있어 하는 영자님한테도 무한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호감이 없는 17기 순자나 25기 순자 이 순자들한테만 무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자한테도 상당히 좀 민망해하고 무한할 만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야. 영식이는 최종 선택할 때 영자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최종 선택 안 하고 나갈까요? 예고편 보니까 영식이 표정이 의미심장하던데 저는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식기 영식이가 영자님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자님이 공구도 내가 사실 나는 서로 출연 이후에 공구 같은 거 했었는데 영식이 너가 싫어한다면 안 할게 라고 했었고 그리고 타투도 네가 돈 주면 지울게. 사실 뭐 지우고 싶은데 비싸고 아파가지고 못 지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영자가 영식이의 통제에 영식이 그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에 기꺼이 내가 당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이는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자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타투 내 스스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간에 나는 타투에 대해서 그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담배도 난 그냥 내 기호식품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담배 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했다면 공구도 내 맘이야. 내가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럼 그 공부할 돈 네가 나한테 대신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영식이가 선택 안 하겠죠. 근데 영식의 통제에 다 영자가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영식이가 영자를 선택할 거라 봐요. 영식이의 짓궂은 질문에 오히려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응한 게 오히려 영자가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영식님 얘기하면서 영자씨도 얘기 잠깐 하자면은 영자님이 어른스럽지는 않아요. 영자가 그렇다고 어른스럽지는 않아. 너무 뭔가 진지한 거 못 견뎌해. 영식이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영자는 계속 뭐 인터뷰인가요?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어른스러운 건 잘 모르겠어요. 어른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영자님이 영식하고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느꼈냐면은 영자는 그냥 영식이가 만나볼 만한 남자니까 만나볼 만한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이기 때문에 인기남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식이한테 맞추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영식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자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어른스러워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영자님도 영식이에 대한 호감이 크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단호하다면은 내가 너한테 일단 맞춰볼게 이 정도. 그 맞아. 비위 맞춰주는 거. 비위
맞춰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은 저는 공구 부분에서 영신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공구가 목적으로 광고나 이제 돈을 목적으로 나온 거, 내가 인플루언서 되려고 나는 솔로 나왔다는 거는 너무 진짜 극혐이고 빌런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나는 솔로 나와서 내가 이미지가 좋고 인기가 많아서 내가 광고나 공구를 받아서 하는 거는 이게 뭐 순서의 차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인기 많은 김에 돈도 벌고 나 같아도 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공구가 목적으로, 홍보가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티가 나거든요. 영자님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영자님은 사실 홍보 목적으로 나왔는지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나왔는지 좀 많이 애매합니다. 홍보 목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자님 보면 일단은 영자님도 결혼 정년기 나이가 적지 않은 30대잖아요. 어려 보이긴 해도 나이가 30대예요. 30대. 근데 영식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때 영자님은 그 진지한 생각을 안 해봤나 봐. 내가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결혼을 언제 할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영자님 예전에 그 솔정사 나왔을 때 그때 정보로 봤을 때는 영자님이 모은 돈도 없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결혼과 가장 먼, 결혼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출연자가 영자인 거죠. 그리고 뭐 영자님 방송 외적인 얘기긴 한데 소속사 들어왔다며. 소속사 뭐 인플루언서 회사 소속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영자는 나는 솔로는 사실 정말 진지하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출연자들이 지원을 하고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영자는 결혼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아예 영자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일단 즐기자, 연애하자. 연애는 하되 나하고 어울릴 만한, 내가 이쁘고 인기녀니까 나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인기남하고 연애해보자, 그 정도? 그리고 연애하면서 그걸 갖고 돈도 벌고 나도 유명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자님은. 오늘 영자님이 그 영신님하고 대화 중에 뭐 결혼은 언제쯤 할지 생각해봤냐라고 하니까 나는 당장 내일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가 솔직히 뭐 10년 후에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뭐 아예 없는 거예요, 영자는. 저는 저번 주에 상철씨 그렇게 밀어낼 때 영자님이 상철씨하고 거절을 하려고, 상철씨한테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산만하게 한 줄 알았어요. 영식하고 대할 때 보니까 영자 이 사람 자체가 산만한 사람이더라고. 집중을 잘 못하고 진지한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영자님 보면 모은 돈이 빵원일 텐데 솔종사 찍고 나서 그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자님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요. 아마 모은 돈이 빵원일 텐데 결혼을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흔히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5천만 원 이상?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영자님처럼 이렇게 프리랜서가 5천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버는 거는 벌 수 있는데 모으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을 모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영자 500도 없어 보인다고요? 영자 모은 돈 빵원. 모은 돈 빵원이야. 모은 돈 빵원. 그 전에 솔정사에서 모은 돈 빵원이라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자씨가 그렇게 어른스러운 건 잘 모르겠어요. 25기 때 트렁크에 짐을 이삿짐 박스랑 비닐에 싸는 거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국에 영식하고 영자가 뭐 커플은 되겠죠? 최종 선택 서로 할 것 같고 커플은 될 것 같은데 형커는 아니지 않을까요? 형커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영식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자면, 오늘 20기 영식씨가 25기 영자가 13기 상철이랑 데이트 하다가 바톤 터치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25기 영자를 보자마자 25기 영자 손을 약간 터치를 했나? 손을 잡았나? 그렇게 하더라고, 영식씨가. 저는 이게 좀, 영식씨는 유교보이고 규범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막상 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이런 것도 개방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하던데 모르겠다는 거야. 약간 일관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일관된다고 보기가. 공구나 광고는 싫어하지만 본인은 지인의 소개팅에 다른 그런 유명 프로에 나왔었고, 나는 규범을 중요시하지만 털러팅에 넘어가고, 그리고 영자한테 손도 터치도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 영신님이라는 사람을 정의한다고 봤을 때 좀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린다는 거지. 그게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린 리퍼님께서 자기한테만 관대한 거죠. 제가 영신이 리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좀 여자한테는 엄격한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관대한 사람 같아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되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꽁식이라고. 영식은 그냥 나오기 전부터 이런 컨셉으로 해야지 계획하고 나와서 말과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원래 영식님이 20기 때는 아니랬으니까. 내가 이번에 사귀어 나와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제대로 캐릭터를 잡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후원하신 분 말대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식기 영식은 영자랑 이렇게 데이트한 게 영자가 여자로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계속 동생처럼 느껴지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데이트를 그렇게 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아직 17기 순자한테 조금 마음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아무튼 저는 이식기 영식님이 내가 영자를 여자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동생처럼 느끼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인터뷰하는 거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시기순자한테 약간은 좀 마음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시기순자님은 여자로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기순자가 나는 계속 시기순자 좋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시기순자가 27기 영자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스위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꽁시기가 꽁해져가지고 보복하는 마음에 25기 영자를 선택하고 25기 영자가 또 털러팅하는 거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7기 순자는 더 성숙하고 괜찮고 영자는 그냥 실없는 얘기할 때만 재밌고 진지한 얘기는 대화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약간은 17기 순자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영자한테 완전히 확신이 되는 건 아니고 털러팅하는 거에 설레고 그 17순자에 대한 그 반감, 내가 너 17순자 너한테 전기솔라로도 주고 계속 너 좋다고 했는데 인기남인 나를 두고 27기 영철을 선택한다고? 나 이제 꽁할 거야. 나 꽁할 거고 너한테 이제 내 기분 나쁜 거 갚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25기 영자로 넘어오긴 했는데 아직 확 빠지진 않은 그런 상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태지 않았나. 타격 꽁식이랑 영자 최커는 돼도 형커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최커는 돼도 형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영식이가 영자한테 타투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을 때 영자님이 그 타투를 한 것 중에 어떤 부위에 있는 타투는 태연이 한 타투가 너무 멋있고 이뻐가지고 나도 그거를 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예인이 멋있어가지고 연예인이 타투한 게 멋있어가지고 타투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 영신이 우리 할아버지도 안 이럴 것 같은데 너무 할아버지 마인드야. 여러분 저는 제가 항상 뭐 저도 타투는 싫어요, 담배 피는 사람 싫어요 하지만은 사람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타투도 이뻐 보인다. 담배 피는 것도 절대 안 된다 하지만은 사랑에 빠지면은 담배 피는 것도 섹시해 보여. 그렇게 돼. 그게 뭐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면은. 근데 영식님은 영자씨가 타투를 왜 했는지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연예인이 한 걸 따라한 거 자체가 좀 별로다, 마음에 걸리고 고민이 된다 하는 게 할아버지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마인드. 남자가 결혼 상대 구할 때는 유교 사상이 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은 더 심해. 남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여자분들은 더 심해져요.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예민하게 이거 한대 저거 한대 하면은 못 만나요. 물론 정말 타투, 남사친, 뭐 담배 절대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약간 둥글둥글할 필요가 있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여자든 남자든 만날 수가 없어. 연예인 타투 따라한 거는 진짜 철딱선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타투라는 게 철딱선이 없을 때 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내가 타투한 사람들을 실드 치고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타투이스트 분이랑도 합방을 했었거든요. 제 지인 중에 타투이스트도 있어요. 타투이스트도. 이제 타투하신 분들을 막 실드 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철딱선이 없을 때 한 거야 그냥 객기에. 근데 그때 타투를 했을 때 그때 사람과 타투를 하고 나서 뭐 5년 10년 지난 지금에 나하고는 이게 뭔가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하면은 당연히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게 맞고 그렇긴 한데 그것만 갖고 과학이다 걸러야 된다 이거는 너무 뭔가 지나친 편견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계하는 정도는 좀 괜찮은데 타투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양아치다, 이 사람은 무조건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요즘 같은 시대에 안 어울리는 너무 좀 꽉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경계하는 정도. 이 사람 타투 있는데 이 사람 조심해야 되나? 이 정도지 그거 갖고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저도 타투가 있으면 약간 경계하게 되고 좋은 감정이 드는 건 아니지만 타투가 없다 해가지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타투가 있다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타투 있다는 걸로 이제 완전히 주홍글씨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타투가 무조건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타투가 없어도 나쁜 사람들이 많고 타투가 있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영식씨가 영자씨랑 대화할 때 나는 이번 사계에서 누군가한테 한 번에 푹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투표한 것처럼 이식기 영식이가 남친이나 남편감으로 괜찮게 보여지는 거는 괜찮다고 하신 분들은 내 여자한테는 다정한데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되게 냉정해서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0기 영식이는 25기 영자한테 상당히 호감이 있고 터널 플러팅도 받아주고 이번에 여출들 중에 가장 이제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여출한테 나는 누군가한테 한 번에 푹 빠진 적이 없다 이번 사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것도 데이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상대방이 민망할 수 있고 무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여자에게조차도 무안하게 얘기를 한다 영식이는. 관심 있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한테만 이렇게 선 긋고 무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여자에게도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여자에게도. 근데 내 여자가 털러팅하고 애교 부리고 스킨십 하는 거는 받아줘. 애교는 받아주는데 또 자기만의 그 유교적인 규범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자가 또 맞춰줘야 돼. 그런 남자예요 영식이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탁형님이 사랑이나 이성적 끌림이 있어서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식기 영식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식기 영식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꽁하다, 꽁식이다, 별로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크죠. 답답하다는 것보다는 별로다, 상당히 별로다.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별로다. 제가 영식씨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남출 중에 가장 별로라고 보고 있어요. 결정이 되면 나는 불도저처럼 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한 사람 알아볼 거라고, 영자 너만 알아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자님도 마음이 가는 거 너였다고, 나도 앞으로 너만 알아볼 거라 이렇게 같이 대답을 해줬는데, 영식님은 너는 반말인데 하면서 이렇게 또 반말을 살짝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식님의 성향과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다 물론 농담도 같이 있긴 하지만은 영식님이 하는 것들이 다 너무 뭔가 다 짚고 가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애교인가 보다, 그냥 얘가 나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영식님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어서 짚고 넘어가야 돼.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더더욱 거리낌 없이 다 얘기를 해버리고 이따가 25기 순자랑 데이트할 때 얘기한 거 할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짚고 넘어가요. 전에 17기 순자랑 잘 될 때 17기 순자가 뭐 오빠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아니 순자님 오빠랑 연애할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뭔가 물론 그거는 이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한 거라서 그냥 뭐 그런 거다 했었는데, 영식님의 성격이 뭔가 그냥 넘어간 게 잘 없어. 안 짚고 넘어가도 되는 것들을 다 뭔가 짚고 넘어간 것들이 많다. 영식은 방송 내내 본인 매력 어필을 안 하지 않았나요? 여초들 검증하고 잘라내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영식님이 초반부터 몰표에다가 계속 인기남으로 있다 보니까 진짜 비비니 말씀대로 내가 여자 출연자들한테 매력 어필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다 이제 쳐내고 잘라내고 손절하고 그런 것만 나오는 것 같아. 테스트하고. 그리고 영식씨가 4개 방송 출연 이후에 여러 매체들에서 공구나 착장 속에 이런 광고가 들어오면 할 거냐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영자님이 왜 그런 거 싫어해라고 하니까 나는 싫다고. 이게 싫다고 표현하는 것도 영신이 너무 진지해. 물론 그런 부분이 영신님의 뭐 성향이겠지만은, 방송 끝나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 이미지가 괜찮아서 광고나 이런 거 들어오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나쁘게 보는 거는 광고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쁘다 보는 거지, 자기네들 인기 많아가지고 광고하면은 오히려 응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기 순자님 같은 경우, 22기 순자님은 방송 이미지가 괜찮고 4개에서도 막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좋게 보여져가지고 순자님 공부 많이 해라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하잖아. 반드시 막 무조건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거가 아닌데, 각자 이제 그 출연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영신님은 너무 뭔가 내가 맞아, 나는 무조건 싫어, 나는 다 거절했어. 근데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안 한다 해서 다른 사람도 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안 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영식님은 뭔가 영자님하고 대화할 때 표정이나 그런 거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난 무조건 걸을 거야, 그런 게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요. 화가 난 사람처럼 정말 너무 진지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눈치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그런 기분에 맞추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니 관중이 싫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나는 그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나쳤다는 거야. 나는 뭐 그런 거 광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다 거절했다고, 절대 안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영자님 입장에서는 되게 무안하잖아요. 민망하고 내가 마치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대화법이 잘못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 내가 아직 표현이 부족한가? 영식씨가 관종을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알겠는데, 영식님의 표현 방법이 영자님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눈치 보게 한다니까? 영자님이 자기가 25기 끝나고 공구를 해봤는데, 아니 공짜로 화장품도 들어오고 하니까 좋았다 해서 그냥 해본 거였는데, 영식씨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했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해버리니까 영자님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 대화 자체가 거기서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무안해지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서 영자님이 나는 인플루언서 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공짜로 화장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신나서 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영자님은 인플루언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그 인플루언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가? 거기에 뭐 소속이 됐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영자님은 공구나 광고를 영식이 네가 싫어하니까 앞으로 안 하겠대요. 지금부터 안 하겠대요. 근데 영자님 지금 공구하고 있나요? 만약에 지금 영자님이 인스타나 이런 데서 SNS로 공구를 하고 있다면은 영식씨랑 형거 아닌 거야. 오늘 방송을 보니까 만약에 영자씨가 지금 인스타에 공구나 협찬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다면, 홍보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영식이랑 형거는 아닌 거지. 공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형거겠죠. 아무튼 영자님은 영식이 네가 싫어하니까 공구는 안 할 건데 일러스트나 직업에 관련된 거는 할 거네요. 그 영식씨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콘센트를 판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영식씨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통제 느낌이에요. 너무 통제 느낌이야. 오히려 여러분들 영식씨의 이런 점을 좋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제대로 캐치를 해가지고 결혼을 할지 말지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내가 너무 이거 싫어 저거 싫어 하면서 눈치를 주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거짓으로 맞추기만 해. 내가 이런 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자유롭게 하면서 내가 지켜보는 거죠. 자유롭게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어떤지 지켜보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과연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연애만 하고 헤어질 사람인지 판단하다가 헤어지는 거, 그게 차라리 오히려 현명한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다짜고짜 나는 이거 싫어 저거 싫어 하면은 이 사람이 숨긴다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의 척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아. 영자 영시 형거 아닌 것 같아요. 모아의 영철 댓글로 확인사서 됐어요. 모아의 영철이 뭐 댓글 뭐 했어요? 네, 아무튼 이게 미혼인 분들이 그냥 막 영식이 너무 남편감이라서 좋다. 그 남자분들도 영식이처럼 타투, 담배 이런 거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막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가 않아. 오히려 숨길 수 있어. 이 사람이 이런 거 싫어하네? 그럼 나 이거 숨겨야겠다 해서 숨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차분하게 오랜 기간 내가 이 사람 편하게 해주면서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하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기준을 들이밀면은 오히려 더 스탑러커를 양성하는 것 같아요. 스탑러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말이 맞죠.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영식님은 싫어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영식님이 생각보다 연애를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연애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하는 사람도 괜찮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막상 그런 사람 만나보니까 잘 맞네? 잘 통하네?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 연애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요. 둥글둥글해지는 게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영식님은 생각보다 이렇게 준수하고 괜찮은 스펙과 그런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연애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오늘 그 영식씨랑 이렇게 영자님이랑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영식님은 생각보다 영자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엄청나게 큰 것 같지 않고 영자님이 영식님을 좀 더 이렇게 호감 느껴하는 게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영자님은 영식님의 이런 좀 무안할 수 있는 질문들도 대화가 안 통했던 그런 부분들도 영식씨를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더라고. 인터뷰할 때 영식님은 영자씨의 그 타투했다는 이유, 타투했다는 그 의미, 그 타투가 이게 어떤 의미로 타투했다 이런 거 얘기 듣고 오히려 실망하고 고민에 더 빠지긴 했지만은 영자님은 영식님의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하는 거 보니까 저는 대화나 데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타투가 없는 영식보다 타투가 있는 영자씨가 좀 더 괜찮았다. 상대를 이해하니까. 영식이는 이래서 불편하다 이런 거였지만은 영자씨는 그래도 영식이를 좀 계속 이해를 했거든요. 공구 불편해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타투가 있고 타투가 그런 거를 불편해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고 영식보다 영자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둘의 대화나 데이트에서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화내죠. 화냈다기보다는 불쾌해하죠. 불쾌하지. 담배 여러분 담배 피냐? 영자님이 뭐 담배 안 핀다고 하니까 그럼 전자담배도 피냐? 전자담배는 뭐 피냐? 이렇게 물어본 거 있잖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데이트하는 첫 데이트인데 내가 첫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여잔데 다짜고짜 상대방이 나한테 담배 피세요? 전자담배 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담배를 피고
피고 안 피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질문하는 수준이 아주 별로다. 저는 이 질문 때문에 거를 것 같아요. 내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아까 채팅 보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담배나 전자담배 피는지 담배 피는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저의 방식은 이래요. 난 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오히려 그거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줘. 하는지 안 하는지 봐. 나는 지켜보는 타입이야.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남사친 극혐하잖아요. 제 라이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켜봐요. 정말 편하게 마음대로 하게끔 해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때 아웃시켜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은 아닌 척 할 수 있잖아. 숨길 수 있잖아. 근데 물론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사랑이 들고 좋아져가지고 남사친 부분은 무조건 아웃시키지만은 담배나 타투는 있어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만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척을 안 하죠. 그러기 때문에 티를 안 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영식님처럼 이런 분들은 내가 담배 싫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나를 만나겠지. 그거는 되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내가 담배 싫다고 했으니까, 내가 타투 있는 사람 싫다고 했으니까 타투 있고 담배 피는 여자들은 나한테 알아서 이렇게 나랑 안 만날 거, 이거는 엄청 순진하다는 거야. 숨기면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야. 오히려 그러려고 하다가 내가 이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서 이제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를, 왜 지가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 담배 싫다 타투 싫다 이거 말을 해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어. 막 담배랑 타투 얘기 꺼내가지고 막 속 시원하다, 막 영식이 훌륭하다, 영식이는 뭐 진지한 거다, 그렇지 않다고. 사람 관계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인간관계가. 내가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면 상대가 숨기죠. 나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영식 씨가 정말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거 숨기지. 반대로 정말 매력 있는 여자분이라면은 남자들이 그 여자가 싫어한다는 거를 내가 하고 있음에도 숨기겠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대놓고 티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초반부터 티를 내는 게 오히려 티낸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영식님이 되게 꽁하면서도 순진한 것 같아. 이렇게 영자 씨한테 대놓고 나는 이런 거 싫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진하다. 그리고 토토로님께서 영식은 영자한테 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영자님이 영식 씨한테, 농담이죠 물론, 영식 씨가 돈 주면 내가 지울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자님이 돈이 없어요. 모은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벌면 되겠지만은 돈이 없어. 지울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면서 돈 주면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 영식 씨가 뭐라 말했냐면은,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걷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남자분들이 눈이 돌아가면은 지워줄게. 그거 얼마야? 얼만데? 지우는데 얼만데? 내가 좀 보탤게. 이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영식 씨는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걷어야 된다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반한 것 같진 않아. 돈 주면 지운다는 것도 웃기다. 농담이죠 여러분. 네가 돈 주면 지울게 라고 하는 건 농담이지, 농담. 그리고 오늘 이식이 영식 씨가 데이트 끝나고 대화 끝나고 숙소 도착했을 때 17기 순자님이랑 15기 영철님이랑 손잡고 미션 그 게임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영식님이 그걸 봤어요. 거기서도 영식님이 17기 순자님이 15기 영철님 손잡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더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25기 영자님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17기 순자님한테 약간 마음이 아직 있나? 아직도 이게 꽁해가지고 아직 그 17기 순자가 저런 거 보니까 또 나도 그럼 똑같이 할 거야, 지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꽁식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17기 순자한테 정말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은 17기 순자가 뭐 15영철이랑 손을 잡던지 어깨에 손을 감던지 뭐 서로 껴안고 다니든지 뭐 신경 안 쓰면 되잖아. 근데 17기 순자가 15영철이랑 손잡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우리도 뭐 저렇게 익숙해진다면서 갑자기 25영자가 허락하지도 않은데 25영자 어깨에 손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25영자한테 깊게 반하지도 않았고 17기 순자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나지도 않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영식 씨는. 여기 25기 영자님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게 빠질 만한 깊이가 있는 그런 결혼하기 좋은 여자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기 영식 씨가. 꽁씨가 아직 껍질을 몇 번 더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릇에 비해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좋고 뭐 직업도 괜찮고 키도 크고 얼굴도 조그맣고 요즘 여자분들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워서 인기가 많나 보지 뭐. 제 기준에서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영식 씨가 별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래도 영식이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25기 순자랑 20기 영식이랑 대화한 거 얘기해볼게요. 25기 순자가 데이트권을 영식에게 써서 둘이 이제 데이트를 나갔는데 25기 순자랑 20기 영식이랑 데이트한 거 여지를 안 주는 건 너무 좋아. 저도 막
여지 안 주는 거는 영식이가 너무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헷갈리게 하지 않는 거. 근데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어. 25기 순자님한테. 저는 이번 사계가 17기 순자님도 그렇고 25기 순자님도 그렇고 본 기수에서 안 나왔던, 본 기수에서는 엄청 빌런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계에서는 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25기 순자님도 그렇고 17기 순자님도 그렇고. 오늘 25기 순자님 되게 이뻐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좀 무례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도 나름대로 똑부러지게 잘하고, 저는 매력 있고 괜찮더라고 오늘 보니까. 물론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나는 오늘 생각보다 25기 순자님도 괜찮아 보이던데. 25기 순자님도 괜찮고 17기 순자님이야 뭐 예전부터 제일 괜찮았고, 오늘 25기 순자님이 여기 20기 영식님한테 내가 원래 말을 할 때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치는데 영식님한테 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식님하고 눈을 많이 마주치겠다,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표현도 많이 하고 했어요. 물론 영식씨가 그 막걸리 데이트 때 순자님한테 우리는 타이밍이 안 맞고 순자님하고는 뭐 이미 늦었다 하면서 영식씨가 밀어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순자님은 아쉬우니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보니까 영식님한테 데이트를 쓴 거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영식씨가 계속 칼같이 여지를 안 주고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영식씨가 너무 약간 무안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이제 순자님도 알아들었거든요. 영식님은 25기 순자님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이해력이 좀 딸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영식씨가 더 강조를 하고 더 반복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재수가 없었어. 충분히 이제 순자가 알아들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토토로님께서 25기 순자 얘기할 때 남사친 얘기는 3시간 동안 하더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남사친 다 끝냈대요. 지금 남사친이 없대. 지금 남사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와, 이거 너무 딱 이 말이 맞다. 지금 아리님께서 내가 너를 좀 좋아한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 맞아. 이게 딱 지금 영식하고 순자 이 둘의 대화와 데이트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순자님이 영식님을 좋아한다는 걸로 영식씨가 순자님한테 그렇게 무안을 주고 계속 막 약간 조롱? 약간 얄밉게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 순자님은 이제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겠었잖아요. 근데 영식씨는 계속 순자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고기 막 혼자 먹더라고. 순자님이 영식님한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영식씨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식님도 조금 더 이렇게 순자님한테 좀 더 이제 존중하고 배려해주면서 얘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영식씨는 내가 그때 알아듣겠고 선물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겠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존중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씨가 재수가 없었다. 더치페이 비비님 엠빵 더치페이 했어요. 더치페이 각자 계산하자고 하던데. 아니 오늘 둘이 대화할 때 보니까 순자님이 이거 내가 살게요 라고 했거든요. 내가 살 테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하니까 영식씨가 각자 계산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치페이 한 것 같은데. 둘이 대화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슈퍼데이트 건이라서 제작진이 계산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순자님이 이거 내가 살게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여기 20기 영식님이 아니라고 더치페이 하자고 했었거든. 아니 둘이 대화한 거 그런 대화를 했었어. 둘이 대화할 때. 맞아요. 그 현님 말씀대로 순자가 이거 내 슈퍼데이트 거니까 내가 낼게요 라고 했어요. 내가 데이트 신청했으니까 내가 낼게요 라고 하니까 이식이 영식이가 뭐 이거 더치페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순자님이 뭐 먹는 거 못 본 것 같거든요. 물론 편집된 것도 있겠지만은 순자님이 영식이가 자꾸 꽁씨가 밥맛 떨어지게 해가지고 잘 못 먹었어. 거의 영식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순자님 얄밉게 쳐다보면서 자기 혼자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순자님이 내겠다고 하니까 영식씨가 뭐 더치페이 하자고 한 것도 내 기준에서는 그것도 되게 참 쪼잔해 보여. 지가 훨씬 거의 다 먹어놓고. 내 기준에서는 뭐 물론 순자님도 좀 먹긴 했겠지만은 모르겠어. 난 그런 건 난 그래. 나는 항상 내 기준에서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도 재수없게 하고 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사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꽁식이는 지 할 말 다 하고 말도 재수없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계산도 더치페이 하자고 그러니까 진짜 쪼잔해. 그리고 25기 순자님이 분명히 거절 당했는데도 왜 영식이 선택했냐, 25기 순자도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25기 순자님은 17기 순자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22 영식이가 너무 괜찮고 끌리고 좋아하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 거죠. 거절 당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 마음에도 없는 다른 사람 선택하느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면은 혹시라도 20기 영식이가 25기 영자랑 조금이라도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자꾸 25기 순자가 생각이 나네, 이럴 수 있으니까 20기 영식한테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25기 순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는 과하지도 않았고 너무 괜찮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25기 순자 마음이고 20기 영식한테 부당하지라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대화를 되게 짧은 대화밖에 안 해보다 보니까 좀 뭔가 1대1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또 이거는 나는 솔로고 나술 사귀니까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입치기 정숙 같은 경우는 하루 남기고 그 하루 반 만에 영수로 변해가지고 영수랑 형과까지 됐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25기 순자는 끝까지 뭔가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25기 순자가 20기 영식한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쓰고 한 거는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25기 순자가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해서 20기 영식이가 그러면은 부담 스위치 꺼놓을게요. 근데 원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재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부담 스위치 꺼놓고 맛있게 먹을게요 하는 거까지 그래 오케이. 근데 원래 부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재수가 없다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지 내 말은. 이거는 25기 순자 편들고 내가 여자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부분에서 안 해도 될 말인데 순자님이 영식님한테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채식 순자한테도 20기 영식이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똑같이 리뷰했었는데 야 탁형은 여자 편 든다고 해서 욕 먹었어. 그때도 탁형은 20기 영식이 싫어한다고. 20기 영식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20기 영식이가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출한 때까지도 그리고 25기 순자하고 데이트할 때도 채식 순자는 빌런이라서 그렇다 쳐. 근데 25기 순자는 이번에 사기에선 빌런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25기 순자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부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애초에 부담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막 상대방을 무한 줄 필요가 없고 긁을 필요가 없는데 20기 영식은 좀 긁어요. 말하는 게 재수없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순자님이었으면은 순자님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아예 나는 내려놨을 텐데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게 멋지다고 하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비아냥같이 들렸어. 20기 영식이 하도 재수없게 얘기하니까. 순자님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두면은 나중에 그래도 25기 순자가 생각이 나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20기 영식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나는 너한테 그럴 생각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싶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내 답을 듣고 싶냐고 내가 뭐 얘기해줄까요? 내 생각 얘기해줄까요? 이렇게 막 티를 냈거든요. 이것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냥 순자님은 자기 표현을 했을 뿐인 건데 영식님은 너 내 말귀 못 알아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영식씨가 되게 참 쪼잔하고 꽁하다는 거예요. 사람 무한하게 만들고. 아까 아린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다.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순자님이 영식님이 또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대답 안 해줘도 된다고 내가 천천히 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았어요. 그렇게 말 못하게. 근데도 영식님은 계속 나는 이미 어제 막걸리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을 하면서 또 계속 그 무한반복 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솔로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박보검 예시를 듭니다. 타이밍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순자님 만약에 순자님이 누군가랑 만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박보검처럼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 순자님이 좋다고 해. 근데 어차피 순자님은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박보검같이 매력있고 잘생긴 남자가 들이대도 박보검을 만나거나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순자님을 한 번 더 이렇게 모욕한다고 해야 되나? 마치 순자님이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라서 계속 나한테 들이대나 보다. 그래서 내가 순자를 확실하게 쳐내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약간 쉬운 예시를 들어가지고 알아듣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이상 나한테 찝쩍거리지 못하게끔 하려고 순자님을 무시하는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면 이해를 할래? 내가 너 안 좋아하는 거? 내가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박보검 예시를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영식이가 그렇게 순자를 무시하는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순자님도 그 예시에 지금 사계에서 커플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받아치더라고요. 저는 순자님이 되게 참 속이 시원했다. 순자님 말이 맞죠. 25기 영자랑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시간도 이틀 정도 남았고 그런데 마치 영자랑 커플인데 내가 갑자기 들이대서 영식이를 난처하게 만든 것처럼 얘기하니까 순자님이 되게 예리하게 받아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예리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식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식이 되게 하남자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식씨는 자기 프레임이 너무 강한 사람 같아. 순자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순자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 예시 드는 게. 그리고 꽁식이가 순자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순자님은 내가 누구랑 잘 되고 있고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아냐고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순자님하고 같은 기수인 영자님인데 그 순자님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꽁식이는 되게 이거 순자님이 자꾸 나 좋다고 하니까 내가 거절했는데도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좀 약간 모자라다. 이해하는 것도 모자르고 내가 말하는 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뭔가 무시한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시실 쪼개면서 순자 막 쳐다보면서 고기 벗고 그런 것도 순자님을 그렇게 막 존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무시하는 느낌? 그냥 되게 약간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네가 그렇게 나한테 들이대
돼봤자 나는 어차피 25기 영자인데 너는 못 알아듣는구나. 약간 이렇게 좀 순자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0기 영식님이 정말 하남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꽁시기 거절은 보는데 기분이 더럴까요? 이게 보통은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면서 거절을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 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 거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이 안 클 뿐인 게 미안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거절들은 미안해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너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크질 않아서 미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더 크다. 조심스럽게 거절을 해. 근데 영식이 같은 경우는 너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미안해하는 것도 전혀 없고 뭐 애초에 나는 뭐 이런 거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재수없게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다수의 분들이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꽁시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예요. 아린이 말씀이. 꽁시기는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했지만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건 좋은데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채식 순자가 됐든 25기 순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